자, 2024년 제60일의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리사 시험 결과 통계를 보고 변리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험에 대한 가이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삼교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번 제60일에 2024년 10월 말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변리사 시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가이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 1차 그리고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우리가 이제 변리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 현황이죠. 보통 전체로는 한 6,000명 정도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대상은 원래 1차 시험 합격자 600명 정도와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험 한번 합격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600명 정도 합쳐지기 때문에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응시한 인원까지 해서 하면 이제 최종 합격은 보통 200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동일하면 이제 동시 합격이 됩니다. 그걸 이제 상위권부터 자릅니다. 약간 상대적으로 보죠. 그래서 응시율이 보통 17, 18% 정도 이렇게 쭉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 분포 현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맨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평균은 보통 요즘에 있습니다. 55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1200명 정도 되는 중에 200명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권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꽈락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상표법부터 해가지고 특허법, 민사소송법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필수 과목이 있는데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 과목이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좀 상표법이 조금 약간 어려웠거나 그랬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작년 건가 올해 거가 있죠. 2023년, 24년. 특허는 갑자기 어려워졌고요.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상위권이 없죠. 다 50점대, 그리고 심지어는 40점 미만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허가 좀 어려웠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상표법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좀 약간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올해 2024년 시험에서는 좀 쉬웠습니다. 좀 논점이 좀 명확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더 좀 특이했던 게 민사소송법이 엄청 쉬웠습니다. 그쵸? 이렇게 좀 거의 50점대 이상이 여기에 다 분포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좀 많이 좀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는 참 과목별로 어디에 특정하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허 상표는 예전부터 했었을 거고 1차부터 공부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2차 때 하게 되지만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2차에서 필수 과목이죠. 골고루 해 놓으셔야 되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되신다면 1차 때 한 1회독 정도를 한다든지 개념 정도를 공부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1차 때 1회독 정도는 했었거든요. 강의를 한번 쭉 듣고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차 바로 1년 내 합격을 못했지만 뭐 2년차 기득에 바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게다가 또 제가 20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34살 그때쯤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머리가 생생하지도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막 하려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럼 이제 1차도 아예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많이 상담들도 하시고요. 뭐 저 같은 변리사나 아니면 뭐 학원 강사에게 많이 문의를 하십시오. 이게 시험이 이게 좀 너무 깜깜이는 당연히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취합해서 본인에게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50점 이상만 되면 이제 합격 제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과목별로 50점만 넘으면 되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목이나 여러분들의 시간, 타임테이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점수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선택 과목 때문에 뭐 이렇게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패스제로 바뀌었잖아요. 50점 이상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자, 과목별로 이렇게 좀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다음에 과목별 과락률 이거는 이제 계속 지금 막 지그재그입니다. 이제 과목별로 좀 예전에 상표법이 항상 과락률이 높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심지어 특허법 엄청 높았죠. 40% 가까이 됩니다. 과락. 그렇죠? 40점 이하를 맞게 되면 과락이고요. 과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특허, 상표, 빈서동법, 선택 과목은 패스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뭐 뒤에 한번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지만 자 과목별로 필수 과목은 어디에 편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될 거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의 과목이나 시간에 맞춰서 정하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최고 득점은 뭐 60점. 뭐 1등 하면 좋죠. 근데 1등 누가 알아주진 않아요. 합격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다 50점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최소한 내가 공부할 때 55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구나. 그게 최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6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솔직히 개인적 경험으로는 민사소송법입니다. 특허나 상표는 워낙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시간 투자한 만큼 많이 나옵니다. 점수가. 제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학원 강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금 제가 뭐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하다. 그다음에 특허 상표도 꽈락이 되지 않게 이게 워낙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편중돼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령번 분포하고 성별 분포는 뭐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딱 보시면 젊어서 해야겠구나 공부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 비율은 항상 35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50%까지 됐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그래도 이건 되게 높은 편이죠. 여성분들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 통계를 좀 보셨는데 자 처음 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1차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든 자 아실 겁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선택 과목은 전략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과목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죠. 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 학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이 상담을 하세요. 과목별로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많이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얻을수록 여러분들의 성향마다 만약 공부 방법도 그렇고 과목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과목은 전략 과목은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그래도 투자할 만큼 나오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좀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특허 상표는 그래도 1차 때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특허 상표는 1차 시작 공부할 때부터 2차를 염두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상표법 기본 강의할 때 2차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어느 다른 강사보다도.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때부터 그런 걸 염두해 주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의 공부는 1차 때부터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민사소송법을 그냥 2차 때 바로 처음에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동차 때 열심히 하셔야지 또 기득 때 붙을 수 있고요. 가능한 동차 때 붙는 게 제일 좋죠. 1년 만에 붙는 거, 바로 붙는 걸 동차라고 하고 1차에 한번 합격하면 이제 한번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로 보는 제6, 제62회 공부 가이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건 62회뿐만 아니라 다음 차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